의뢰인의 행복만 생각합니다. 법률 문제로 고민에 빠지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드리는 소송 가이드입니다. 공로와의 사이에서 통로가 없는 맹지의 경우 그 소유자는 민법 제219조에 따라 주위토지 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위토지 통행권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219조의 적용은 어디까지나 공로와의 사이에서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에 대해서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에도 불구하고 주위토지의 이용을 제한해 인정하는 특수한 상황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주위토지 통행권 소송을 통해 맹지 소유자 측이 통행권을 인정받게 되더라도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로 제한적인 수준에서 인정될 수 있고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 측의 손해를 보상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한편 무상으로도 통행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분할로 인해 공로로 통할 수 없는 토지이거나 토지 소유자 측이 그 토지 일부를 양도한 경우라면 무상 주위 토지 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조의 규정을 적용받아 공로로의 출입을 목적으로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한다고 하더라도 보상의 의무는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통행로가 개설될 경우 실제 비용을 부담하는 측은 어떻게 될까요? 통로가 개설되면 원칙적으로 통행지의 토지 소유자 측에서는 통행권자의 통행을 수인할 소극적 의무만을 부담할 뿐이고 적극적으로 통로를 개설해야 하는 자기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통행권에 따른 통행에 방해될 수 있는 담장 등의 축조물이 통행지 토지 소유자 측에 의해 설치되어 있다면 주위 토지 통행권의 본래적 기능이 발휘되도록 통행지 소유자 측에서 철거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행로가 개설될 경우 도로의 폭과 면적 등도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인데 건축법 제44조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하고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행정법규에 불과해 통행권의 적정 범위 결정에 참작 사유는 될 수 있겠으나 이러한 건축법 규정만으로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의 폭이나 면적 등과 일치되는 통행권이 당연히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주위 토지 통행권은 현재 토지의 용법에 적정한 이용 범위 내로 인정되는 것이고 장래의 이용 상황까지 미리 고려해 통행로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 또한 유념해야 합니다. 주위 토지 통행권을 인정하게 되면 통행로로 사용되는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적잖은 피해를 주게 되므로 판례는 아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정이 돼도 통행 범위를 최소한도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통행권자는 통행 부분에 대해 임료 상당의 손실을 보상해줘야 합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농지의 농작물 경작을 위한 통행로로 부득이 타인의 토지를 통행해야 할 경우 주위 토지 통행권을 인정하면서 통로 폭은 3m로 제한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농지의 농작물 경작을 위해 3m 폭 통로를 인정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죠. 지금까지 판례를 종합하면 농사를 위한 농지 등의 경우 1.3m에서 2m가 대부분인데 3m를 인정한 것은 소유주가 스스로 3m가 적당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2m 이하를 주장했더라면 결론이 달라졌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다만 최근 자동차 통행이 일반화되면서 판례 경향도 농지든 대지이든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최소한인 3m 정도의 폭은 기본적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행지 소유자는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권리가 인정됨으로써 토지의 사용이나 그 시세가 결정되는 것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쟁점이 되는 경우 첨예한 법적 갈등을 벌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게다가 이는 권리 침해가 존재하는 만큼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인정이 되므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맹지의 소유자는 자신의 통행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시간대 등에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며 민법에서 말하고 있는
특정 토지로 통행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면밀히 입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를 구성한다는 것은 개인이 혼자서 해내는 것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통행권의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변호인의 도움과 함께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소송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해결책에 관하여 근거 법령 및 관련 법령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소송 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꼭 승소할게요.